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가벼운 그런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야 될지 제 경험담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특히 사회 초년생, 나이가 드신 분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실 분들에게 조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동산, 펀드, 주식, 보험, 적금 굉장히 많은 재테크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 순수한 경험담으로 풀어보는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초년생, 이제 20, 30대 분들에게 좀 괜찮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이 끝난 후에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하셔서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본격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재테크 투자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테크 유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7가지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이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고요. 첫 번째, 주식.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전문가 분들이야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경험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펀드.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손실이 적을 수 있고 쉬울 수 있죠. 쉽죠. 하지만 리스크도 펀드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손실에 대한 리스크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축이 있겠죠. 저축은 자본 축적은 굉장히 쉽죠. 내가 버는 금액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쉽죠. 하지만 수익 증대는 어렵죠. 금리가 뭐 요즘에 뭐 1%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1~2%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쉽진 않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거주도 하시면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보험. 보험 뭐 한두 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큰 병, 아팠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금. 금 투자하신 분도 요즘 꽤 있다고 하시는데, 금 펀드라고 해서 그런데 간접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외 경기 불황, 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왔을 때 자산 가치로서 굉장히 그 수익이나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직업입니다. 직업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어떤 업종에 있거나 본인의 중요한 거는 능력에 따라서 생계도 유지가 가능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면 나중에 노후 전까지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처럼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재테크 유형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다들 어떻게 해 보셨나요? 주식, 펀드, 저축, 부동산, 보험, 금, 직업. 저는 뭐 여기서 6번 금 투자만 빼놓고는요 다 조금씩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으로 저도 이제 내모레면 이제 50이 다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10년 넘게 2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테크 위험은 이 정도가 있다. 상식선에서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로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직장을 다녔었고요.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그때 이제 주식 투자 열풍 IT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뭐 초년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인터넷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떠서 그때 그 기업들이 굉장히 했죠. 뭐 골드뱅크 그때 다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폐지된 뭐였죠? 그 통신회사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었고요. 저 또한 30권 이상 책을 독파를 하고 투자도 했습니다. 뭐 샀다 팔았다. 최근 이제 그때는 IT 버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해서 단타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책도 열심히 보고 투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마주에 투자를 해서 연속 상한가도 4일인가 5일인가 해서 4, 5일 정도 상한가 맞았더니 2배가 넘는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2.5배 정도 생겨서 와 정말 주식이라는 게 정말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요. 이런 맛도 봤지만 하한가에 정말 상장 폐지, 상폐라고 그러죠. 상장 폐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억나네요. 많이. 세롬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세 3, 40배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상패도 당해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샀다 팔았다, 테마주다,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다. 그때 한 2, 3천만 원 정도 났었나. 그래서 큰 돈을 잃었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돈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주식에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 일반인, 전문 주식을 하시는 분 말고요.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말고, 주식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 일반인들은 안 하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식이란 게 일반인들이 체계적인 공부와 연구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익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펀드 투자도 좀 많이 해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보다 더 쉽죠? 그쵸? 종목 검색 안 해도 되고, 펀드 요즘에 많이 늘어났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 급등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반토막까지는 아니어서 좀 안정적이면서 우상향. 은행 금리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그 펀드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 매니저의 손에 의해서 내 돈이 올라갔다, 보합이었다, 내려갔다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 연령대 40대 후반, 중후반이나 50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음에 펀드 자금도 몇 조가 모였어. 엄청난 시세 상승을 보였다가 IT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을 해서
거의 마이너스 뭐 50%, 60%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 또한 바이코리아를 좀 투자를 좀 주식 단타 매매하면서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그리고 또 봉주르 펀드라고 또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제.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수익은 많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마이너스가 좀 났고요. 인사이트 펀드 과거 이제 미래에셋에서 중국 쪽에다 몰빵을 했죠. 그래서 인사이트 펀드도 제일 심할 때는 마이너스 60% 이상 손실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도. 그래서 대표적인, 물론 펀드란 게 다 뭐 마이너스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좀 극단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펀드를 투자해서도 이렇게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런 데는 투자를 해서 손실을 좀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투자한 게 한 6, 7년 정도 전에 헬스케어 펀드를 투자해서 수익을 제가 35%인가 그 정도 보고 이제 환매를 해서 조금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펀드를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주식보다는 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안 난다거나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수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지도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저축. 사회초년생 때 주식 투자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날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30대 초반까지는 뭐 종잣돈 자체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특히 뭐 주식만 했겠습니까? 뭐 어렸을 때니까 친구랑 놀러 다니느라고 또 돈도 못 모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함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저희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고 저보다 더 벌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돈을 통장에서 이제 저축을 조금씩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업계 입문해서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소액이지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을 성공했습니다. 뭘로?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 마련을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축이란 건 수익률은 없습니다. 수익률은 뭐 1, 2%는 수익률이 아니죠. 하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좋은 종잣돈,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이지만 가만 놔두면 뭐 100만 원으로 그대로 있겠지만 투자를 잘하면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될 수 있는 종잣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도 굉장히 좋은 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